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립 채널의 윤립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삶 파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캐치마인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잠깐 일시정지하고서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물안개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입니다. 네, 이제 슬슬 익숙해졌나요? 맞출만 하죠? 질려서 다른 코너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캐치마인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속도 거울을 비춰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도덕적 성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성찰이란 도덕적 관점에서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성찰의 과정입니다. 도덕적 성찰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계속 말하지만 거울을 보고 외모를 다듬듯이 도덕적 성찰을 통해 마음속 거울로 마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찰을 할 때 어떤 준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찰을 할 때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성찰해 본다면 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에 따르겠어 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 친구는 상대방의 행복을 늘려줄 수도 있는 착한 거짓말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게 목적으로 대우하겠어 라는 도덕 원리를 따르는 친구라면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짓말은 그 자체로 반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덕과 품성을 기준으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서 위인들의 훌륭한 성품을 배우려고 하듯이 훌륭한 사람이 지닌 성품을 본받고 그 사람이 강조한 덕목에 비추어 나의 행동을 성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을 열심히 본 이유는 그 위인들의 덕과 품성, 훌륭한 점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나의 행동과 마음 상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성찰을 해보자고 하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성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성찰 방법으로 우리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이황 선생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네, 이황 선생님은 경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자말로 공경할 경자입니다. 경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깨어나서 경건한 자세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또 지나간 허물을 살펴보기,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각성된 정신 상태 유지하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프랭클린은 덕목 점검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절제, 침묵, 질서 등 13가지 덕목이 있다는데 그 덕목을 정해서 표로 만들고 매일매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리스트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불교에서는 참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성찰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면서 의외로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명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잘못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삶을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의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성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나 편지 같은 형식을 통해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반성해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잘못을 글로 적으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바라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좌우명을 정해놓고 그것을 되새기며 나의 좌우명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좌우명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여행, 독서, 음악, 대화, 산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며 잘못을 바로잡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모두 도덕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내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